안녕하세요.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홍여진 기자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시민보 기자가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어요. 그 이유는 시민보 기자가 직접 취재해온 내용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 시민보 기자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매일 보는데 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아니 이제 저 대신 앵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하필 딱 요 시점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았구나. 근데 선배는 네. 앵커도 하시랴, 네. 취재도 하시랴,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이 자리에 직접 나와갖고 또 전해드리려고 하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앵커를 하면서 취재를 한 건 아니고 취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기사입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취재 시작은 2년 정도.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취재도 했지만 2년 정도 된 취재고 오늘 이제 뭐 제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전해드릴 기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가, 그러니까 장인과 처남 등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가라면 지금 안 그래도 유명한데 유명하죠. 그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네네. 2008년도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른바 뉴 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 아니 주가 조작은 선배가 과거에도 많이 취재를 하셨는데 그래서 처가의 주가 조작 전문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들리는데 참 우연찮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 이 사건을 제가 타겟을 잡고 취재한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을 취재하다가 그 취재 과정에서 우연히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한동훈의 이름이? 진형구 전 검사장의 이름이. 아 진짜요? 예, 저도 진형구 이름은 전 많이 검사장.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재벌 3, 4세를 이용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부터 한 대략 2010년, 11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재벌 테마주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재벌 3세나 4세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혹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다 따라붙으면서. 그러면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은 높은 시점에서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이런 사건이 그 시점에 몇 개가 있어요. 2008년 그 시점에. 네. 이 사건의 배경도 바로 그런 사건인데 이런 겁니다. 이 뉴월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뉴월코프라는 회사를 두산그룹의 3세, 그러니까 초대 회장부터 계산하면 3세고 창업주부터 계산하면 4세가 되는데 두산그룹의 3세인 박중원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내고 엄청 인기가 많아졌겠네요. 주가가 엄청 뛰었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실제로 박중원 씨가 돈을 내서 인수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회사를 인수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이 조모 씨라는 사람. 조모 씨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되니까 이 박중원 씨라는 인물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두산가는 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처음에 첫째가 이제 승계했지만 그 다음에는 막 이제 집안끼리, 그러니까 형제끼리 막 다툼이 나기도 하고. 형제의 난이라고도. 형제의 난 2005년에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당시 이제 둘째 박용호 회장이 회장이었고 첫째 박용돈 회장이 이제 명예회장이었어요. 첫째가 둘째한테 너 이제 회장 그만해라. 딴 사람 셋째한테 물려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안의 치부, 비자금이나 이런 거를 검찰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가족끼리 참 싸움 크게 났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 둘째 집안, 박용호 전 회장의 집안은 두산그룹에서 축출이 되었는데 오늘의 이제 주인공 중 하나인 박중원 씨는 고 박용호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축출된 집안의 둘째 아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심인 사건이군요. 네. 사실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름만 빌려준 그런 사건인 거죠. 4세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공시가 나간 다음에 막 언론들이랑 막 인터뷰를 해요.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쿠웨이트 친환경 오일 슬러지 사업에 100억 이상을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재벌 3세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얼마나 큰 자금력이 버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 회사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네. 주가 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도 뉴월커프 대표라는 직함이 달려 있고 박중원 씨 프로필, 기사에? 네, 네. 기사에도 있고 네. 네이버 프로필에도 달려 있고요. 네. 기사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엄청난 이제 사업을 확장할 것처럼 잘 될 것처럼 막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봐도 맞아요. 지금 봐도 약간 두근두근하는 그런 기사들이던데 네. 이게 그러면 네.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중원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그룹에서 이제 그 집안이 축출되어서 물론 그래도 이제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아버지는 돈이 많았지만 박중원 씨 본인은 별다른 자금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고 뉴월코프를 인수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모 씨, 네. 조땡땡 씨. 이 사람이 이제 조땡땡 씨. 이 사건의 주범인데요. 네. 처음에 한 50억 원을 어디선가 구해 와서 네. 뉴월코프를 인수하고 네. 그 다음에 뉴월코프에 또 돈이 있잖아요. 회사 돈이. 네. 그 회사 돈을 빼가지고 다른 회사 인수하고 이 두 번째 회사가 IS 하이텍이라는 네. 회사고요. 여기 뒤에 여기 나올 겁니다. 네. 그다음에 뉴월코프 나왔고 지금 IS 하이텍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 두 회사 돈을 또 빼가지고 네. 덱트론이라는 회사를 덱트론. 인수했습니다. 아유, 이름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무자본 M&A라는 것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이제 사채나 네. 뭐 저축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빚을 갚아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주가를 올려요. 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간 만큼 자기네 지분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돈으로 애초에 빌렸던 돈을 갚고 그럼 회사는 골병이 나는데 네. 무자본 M&A를 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연쇄적으로 3번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조모 씨가 네. 대체 누구길래 그럼 박중원 씨의 뭐 친구라도 되는 건가요? 누구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50억을 어디서 이렇게 융통을 해올 것이며? 그게 정말 이 사건의 큰 미스테리인데 네. 조 씨가 네. 나이가 79년생이거든요. 만으로 28살. 그렇잖아요. 한창 취업 준비할 때 그럴 때인데. 네. 네. 그런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이분은 고졸이었어요. 아. 물론 고졸이라고 이런 일을 못하리라는 법은 그렇죠. 없지만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한 네.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데 네. 이런 경력도 없어요. 네. 이 조 씨에 대해서 알려진 경력은 이를테면 그 술집, 나이트 클럽 같은 데서 웨이터를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수입차 영업 사원을 했다는 정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입차 영업 사원을 하면서 네. 이른바 이제 사회 고위층하고 친분을 쌓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과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20대 고졸 네. 청년이 재벌 3세를 막 동원해 가면서 네. 저지를 수 있었을까? 뭔가 누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살짝 그런 드는데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회사 네. IS 하이텍이라는 네. 회사를 인수할 때는 이번엔 두산이 아니라 현대가 관련된 사람을 또 데려와요. 두산에 이어서 이번엔 현대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노동수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옛날 그 전두환 정권 때 국무총리하고 안기부장했던 네.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 네. 근데 노신영 국무총리가 뭐 권력이 있으니까 네. 첫째 아들을 현대가에 장가를 보냅니다. 네. 둘째 아들은 중앙일보 집안. 아, 혼맥이 엄청 나네요. 네, 그러니까 홍라희 네. 리움미셀과 관장 있잖아요. 네, 이건희 네. 회장 부인. 네. 그 동생이랑 또 둘째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셋째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네. 그런 후광을 등에 업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노동수 씨가 IS 하이텍을 인수한 다음에 네. 현대가의 삼형제 네. 정일선, 정문선, 네. 정대선 네. 이렇게 삼형제. 익숙한 이름인데요. 네, 정대선. 이 정대선 씨는 네. 옛날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KBS 네. 모 아나운서의 남편이죠.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이 집안은 네. 현대 BNG 스틸 집안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수 씨가 대표이사가 되고 현대가 삼형제가 투자를 한다. 네. 당연히 네.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걸 펄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펄. 이렇게.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꾼들이 어떤 회사의 껍데기를 삽니다. 그걸 쉘이라고 해요. 쉘. 네. 조개 껍데기 같은. 네. 네. 상장이 돼 있어야죠. 네. 상장사를 하나 헐값에 사고 여기에 펄을 붙여서 네. 껍데기 안에 진주를 넣으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주가가 뛰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아까 두산과 현대가 그렇죠. 해줬던 거군요. 그렇죠. 그 펄들이 바로 재벌 3세였다는 거죠. 근데 네. 여기까지는 아직 진형구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선배. 아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네네네. 이런 뭐 현대도 중요하고 뭐 두산도 중요하겠죠. 네, 네. 혹하긴 합니다만은 진형구라는 이름 대체 언제 나오느냐 네. 이걸 알고 싶거든요. 진영구 전 검사장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간략히. 네. 이 진영구라는 사람이 대검 공안부장을 했습니다. 네. 공안부장이 어떤 자리냐면 막 시위 진압하면 그 시위한 사람들 이제 구속시켜서 처벌하고 네. 노조 파업하면 이거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대검 공안부장을 마치고 대전지검에 이제 고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자들하고 막 폭탄주를 마신 거예요. 폭탄주를 마시면서 자랑을 하죠. 야, 작년에 그 조폐공사 파업 난 거 있잖아. 그거 실은 우리가 만든 사건이야. 이렇게 자랑을 해요. 물론 오프 더 레코드로. 오프 더 레코드. 네, 그게 근데 되나 오프 더 레코드가. 그렇죠.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안 쓸 수가 없다. 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검찰이 공기업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난리가 나죠. 특검까지 했어요, 당시에. 국회에서. 특검까지. 굉장히 크게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사건인데 됐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IMF 직후라서 막 공기업 구조조정하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공기업 중에 강성이었던 네. 조폐공사 노조가 있는데 네. 원래 조폐공사 사장은 임금을 50% 삭감해서 전 직원 다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교 선배거든요, 진영구가. 진영구 검사장이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강성으로 너도 나가라. 네.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 조폐공사 사장이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네. 정리해고를 막 하고 이렇게 이래 버리니까 네. 노조가 파업을 하죠. 네. 그 즉시 검찰에서 개입을 해서 네. 노조 지도부 7명 구속시키고.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이거는 진짜 네. 검찰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네. 저는 노동자들을 탄압한. 해고된 사람이 한 100여 명도 넘어요. 그 당시에. 조폐공사 되게 작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 네. 대검 공안부장인데 그럼 이게 무슨 금융권 사기도 아니고 아니죠. 어떤 문제에 연루가 됐다는 건지. 네. 이것도 그러니까 혹시 주가 조작 뒤에서 배후로 있었던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네. 저희는 이제 뭐 팩트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저희의 추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은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의 뉴월코프 판결문을. 주가 조작, 이 조모 씨의 판결문. 네. 근데 이 진영구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변호인과 피고의 주장에 나와요. 아 원뜻 보면 그냥 흘러 들어간 네, 지나갈 수도 있는. 지나갈 수 있죠. 어떤 네. 얘기냐 하면 네. 이 주가 조작범 조 씨가 뭐 횡령을 뭐 수백억을 했으니까 네. 기소당한 게. 근데 그 중에 이제 범죄 일람표가 쭉 나오잖아요. 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느 회사 돈을 몇 억 횡령 이런 식으로 쭉 범죄 일람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범죄 일람표 28번 네. 여기에 이제 돈 4억 원을 얘가 횡령했다는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 네. 조 씨가 이건 나 아니다. 4억 원 내가 안 썼다. 이거는 3억 원은 진형구라는 사람이 갖다 썼고 네. 1억 원은 자기 공범 중에 한 명이 갖다 썼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가 조작 혐의로 그러면은 이분이 네. 기소가 된 게 아니고 횡령 혐의로 기소가 그렇죠. 주가 조작, 를 해서? 횡령, 배임 다 같이 다 걸리거든요. 걸렸는데 그중에 횡령한 횡령 돈 부분에 중에서 그렇죠. 그걸 내가 한 게 아니고 일부는 진형구라는 사람이 썼다. 맞아요. 아 그걸 발견하셨을 때 선배 기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전 믿지 않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동명이인. 설마.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사실은 경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공안통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 확인을 확실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너무나 강력한 정황들을 입수했기 때문에 네. 기사를 쓴 거죠.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재밌는 건 조금 있다가. 네. 네. 이야기 흐름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씨가 그렇게 주장한 거에 네, 대해서 네. 어쨌든간 내가 다 횡령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니까 네. 판사의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판단을 했나요?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게 봤어요.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진형구는 뉴 월코프와 무관한 사람으로 네. 뉴 월코프 자금 인출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씨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뉴 월코프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판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진형구를 기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형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 하나도 안 나와요. 공소장에 아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네. 그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게 전부인 거예요. 주장이. 범죄 일람표에는
이제 이 조 씨가 횡령을 했다고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조 씨가 그 범죄를 한 표정에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라고 주장한 대목에. 주장한 대목이에요. 네. 근데 판사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는 아무런 그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진영구 검사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조작범 조 씨가 횡령한 돈 중에 네. 이거는 누가 갖다 썼고 이건 누가 갖다 썼고 이렇게 주장한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한 사람 총 4명이에요. 네. 한 명이 이모 씨. 이 네. 사람은 공범이에요. 공범 이모 씨. 기소돼서 2년 6개월 받았어요. 네. 그다음 신모 씨. 이모 씨. 이 사람도 공범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한 사람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조 씨한테 돈 뜯긴 사람. 네. 마지막 4번째가 진영구 검사장인데 두 사람 기소됐죠. 네. 실형 받았죠. 근데 한 사람은 피해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영구 검사장만 아예 안 나와요. 이분만 쏙 빠진 거네요. 네, 이분만 쏙 빠진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일인데 네. 검찰이 덮었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팩트가 이렇게 아니니까. 정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의심이 드는데 드는 거죠. 네. 4명 중에 1명만 공소장에 안 들어갔는데 그게 하필 전직 검사장. 네. 이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네. 근데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근데 아까 지금 한 가지 정황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이것만으로도 의심스럽긴 한데 나머지 정황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정황이면 뉴스타파에서 기사를 못 쓰죠, 저희. 그렇죠. 못 쓰죠.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예, 해야 예, 하니까. 아까 조 씨가 인수한 회사가 3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복습을 해보면 첫 네. 번째 뉴월코프, 뉴월코프. 여기에는 박중원, 그렇죠. 두산. 그렇죠. 두산 자세가 박중원.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IS 하이텍, 네. 여기는 현대랑 중앙일보 사돈 집안인 노 씨가 네. 연결돼 있고, 근데 세 번째 회사가 있잖아요. 네, 덱트론.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네. 여기에 진영구 씨의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아, 두 번째 정황이 여기서 발견되네요. 그렇죠. 여기 어. 보면 진영구하고 생년월일이 나오잖아요. 네. 등기부등본에는. 45년 9월 24일생. 맞네요. 맞아요. 진영구 생일 외우고 다녀요? 아, 이번에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네, 사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동명이인이 아닐 가능성이 99%인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진영구 검사장뿐 아니라 그 네. 아내 또 아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저희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내와 아들 다 동명이인이다. 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진영구 검사가 취임한 날짜가 2008년 3월 14일로 돼 있어요. 네. 사임한 날짜가 6월 24일인데 네. 우선 사임한 날짜가요. 네. 조 씨의 이 뉴월코프 사건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네. 그게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7월. 올렸다가 네, 네. 한 달 전이에요. 네.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사임을 해버린 거죠. 아, 이거 뭔가 알고 있었나? 누군가가 흘려줬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 물론 네. 팩트가 아니고 의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임한 날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취임한 날짜도 의미가 있어요? 이 등기부등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네. 선병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테니스로 유명한 분 아닌가요? 맞아요. 테니스 회장? MB의 네. 황제 테니스 논란 때 네, 네. 그걸 어레인지했던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주가 조작범 조 씨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맥이 넓을 거 아니에요. 선 씨는. 네. 조 씨가 선 씨를 영입한 다음에 선 씨가 막 사람들을 소개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측근인데 그냥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던 예. 거군요. 근데 이 사람이 네. 대표이사로 이 덱트론에 취임을 합니다. 네. 3월 2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영구 씨가 3월 14일에 이사로 취임을 하고 네. 선병석 씨가 3월 26일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 아. 이 말은 뭐냐면 덱트론이라는 회사를 그 조 씨가 자기 측근으로 채울 때 네. 진영구 씨도 같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조 씨가 한 일에 뭔가 진영구 검사장이 꽤 뭔가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냐, 보이는 네. 정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아니 근데 왜 이게 검찰의 공소장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지금 벌써 두 예. 가지 정황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한테 전화해서 네. 물어봤는데요. 네. 처음엔 뭐 대답 안 하다가 진영구의 이름은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등장하지 제가 않았다? 아니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할 정도로 네. 강하게 주장을 한 건데 당연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반문을 던졌죠. 답이 없어요. 그럼 덱트론에 일단 이름이 딱 등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생년월일까지 네. 일치하는 분이. 네. 근데 이거 회사 말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요 3개 회사는 아니지만 네. 조 씨가 갖고 있던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파인 오토 렌탈이라는 파인 회사가 오토 렌탈.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름이 예. 등장을 했네요. 2007년 8월에 취임을 해서 네. 2012년 이건 이제 사건화되고 나서도 이제 법인 해산할 때까지 계속 이사로 이름을 꽤 올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사를 이름 올렸네요. 아마 너무 사소한 회사라서 잊어버렸지 않나 아. 싶은데 진영구 씨 본인이. 근데 여기에는 멤버들을 보면 이 회사의 다른 이사들이나 감사들을 보면 다 조 씨의 공범들이에요. 공범들 사이에 진영구 씨의 이름이 끼어 있는 거고 네. 이것도 시점을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네. 이사의 이름을 올린 시점이 진영구 씨가 네. 2007년 8월 13일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조 씨가 3억 원을 진영구가 가져갔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범죄연락표에 나와 있는 게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 네, 그러니까 진영구가 제 돈 7월 30일에 가져갔습니다라고 조 씨가 주장을 했는데 네. 실제로 진영구 씨가 그로부터 한 보름 뒤에 네. 조 씨가 소유한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린 거죠. 어.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연결이 있어 보이는 거죠. 연결고리가 연관이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증거들이 더 많은데요. 네네. 지금까지 근데 봤을 아마 때는. 검찰이 당시 수사할 때는 그걸 몰랐거나 네. 혹은 모르는 척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선배처럼 꼼꼼하게 날짜를 안 따져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럴 리가 하고요. 없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지는 않겠죠. 네. 네. 아까 가족들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진형구 전 검사장이 나왔어요. 네. 가족들은 또 어떤 맞아요. 방식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시는 게 네. 이 진영구 씨 부인이 최모 네. 씨인데요. 네. 소유하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인데요. 뭐 아파트 이름은 저희가 밝힐 수 없지만 네. 서울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 아, 거기 60평대 아파트인데 부럽네요. 올 1월에 47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같은 평수가. 아,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이 등기부 등본의 갑부를 보면 네. 49년생 최모 씨 네. 소유자죠. 네. 이게 이제 진영구 검사장 부인인데요. 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가압류가 걸려 있어요. 아, 네. 이 가압류를 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 씨다. 아, 조 네. 씨가 여기다 가압류를 걸어요? 진영구 검사장 부인 소유 집에 가압류를 건다. 뭔가 돈을 떼먹혔나? 그렇죠. 어. 그러니까 8,300만 원인데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요. 액수는 크진 않은데 네. 어쨌든 이거 무슨 의미냐면 네. 조 씨가 진영구 검사장의 아내 네. 한동훈 장관의 이제 장모가 되겠죠. 이 최모 씨에게 나 이 사람한테 받을 돈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걸 법원에 냈고 네. 법원이 그걸 인정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네. 근저당을 걸 수는 가압류를 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가압류는 어지간하면 네. 재판부에서 받아주긴 해요. 네.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압류를 안 받아주면 이 사람이 중간에 재산을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떼먹힐 위험이 있으니까 네. 가압류는 어지간하면 이제 인용을 해주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뭐 차용증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서류 같은 걸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네. 적어도 조 씨 주장이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다. 네. 혹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주장이었다. 네. 그 주장은 내가 진영구 부인한테 8,300만 원 받을 돈 있다. 네. 라고 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돈 관계가 있었다. 그런 근전 관계가 예, 있었다. 예. 라고 얘기할 수 근데 있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가압류 날짜가 2009년 10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 이때는 조 씨가 감옥에 있었을 때 아닌가요? 맞아요. 네, 조 씨가 2008년도에 네, 구속이 됐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감옥에 있으면서 가압류를 건 건가요? 네, 그러니까 2008년에 구속이 돼서 이 사람이 2심에서 7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7년형. 감옥에 예.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변호사 접견을 하니까 자기 접견 변호사를 통해서 가압류를 넣은 것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아까 등기부 등본의 아래를 보시면 네. 이 가압류가 취소가 됐어요, 결국. 아. 근데 2014년 2월에 취소됐어요. 네.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는 돈을 갚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면 취소가 돼요. 3년 동안 이제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예. 돈을 안 갚아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 쪽에서 어떤 액션이 없으면
이건 또 재산권에 대한 또 과도한 이제 침해가 되니까 아. 풀어주는데 네. 저희가 이제 법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돈을 갚아서 취소된 건 아니고 네. 채권자, 그러니까 조 네. 씨, 주가조작범 조 씨가 소재 불명, 어. 소재 불명된 지 3년이 지났다. 네.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됐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왜 소재가 불명하죠? 이상하죠. 네. 그 얘기는 제가 여기 사연이 굉장히 또 깊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후속 기사로 제가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 너무 궁금한데. 아, 네. 그것도 영화 같은 한 편의 영화가 또 아, 있어요. 또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그렇죠. 네. 이득을 본 사람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 간접적인 얘기고 네. 이득을 본 사람은 아직 안 나왔죠. 네. 네, 아,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3억 정도 횡령했다고 하는 진영구전 검사장. 그것도 이제 이 조 씨의 주장이니까. 네, 그 주장만 보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3억도 뭐 큰 돈이죠. 아, 약간 집값을 보다 보니까 네. 되게 작은 돈으로 지금 느껴져서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3억은 어쨌든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진영구 검사장이 3억을 갖다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네. 진영구 검사의 아들, 네. 이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진동균 전 검사. 그쵸, 이분 유명하죠. 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사실 대선 미투 과정에서 사건. 이 얘기, 미투 네. 사건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미투가 아니에요. 이게 2015년에 이 사람이 검사였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네.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네. 징계도 안 하고 네. 그냥 이 사람한테 사표만 받고 끝난 거예요. 아, 원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표를 받으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죠. 당연히 해임 파면을 네.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건 성폭행이니까 네. 수사를 해야죠. 그 당연하죠. 네. 근데 검찰이 이것만 받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아빠도 네. 검사장 출신, 네. 매형, 네. 매형은 한동훈 검사.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 귀족 집안이라서 네.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무사히 나가서 네. CJ그룹 상무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에 이제 미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서지영 검사가 이제 용기 있게 고백을 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미투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임은정 검사가 2015년에 그 넘어갔던 사건을 다시 거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국민 여론이 일어나니까 네.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합니다. 아, 그제서야. 예, 네. 결국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 네.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죄가 안 되는데 이제는 죄가 그때는 되는. 맞고, 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뭐 이런 거군요. 진동윤 검사는 이 미투 사건 말고 또 다른 이 주가 조작에도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아까 주가 조작범 조 씨가 굵직한 회사 3개 인수했다고 네,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네. 뉴얼코프, ISI텍, 텍트론. 맞습니다. 네. 예. 기억력 좋았네. 근데 이 중에서 IS 하이텍이라는 회사, 아까 네. 저희가 현대 그 집안이 연결돼 있다고 했던 네. 회사, 이 회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제3자 이벤트가 배정 있었어요. 유상증자. 이게 조 씨가 인수한 다음에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렇죠. 단어 하나씩 풀어가면 네. 증자 이건 네. 뭐죠?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늘린다. 네. 근데 앞에 유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돈을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자기 회사 돈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유상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네. 그 돈으로 주식을 늘려서 그 주식은 돈 낸 사람한테 준다. 네. 이건데 앞에 제3자 배정이라는 말이 또 붙어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유상증자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네, 이해가 됐어요. 제3자 배정이라는 말은 그러면 누구한테 투자를 받을 거냐? 네. 누가 돈을 내서 주식을 줄 거냐? 이러고 공모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공모를 하면 누구나 저 회사의 미래가 전망이 있다 하면 누구나 돈을 내고 정해진 가격에 돈을 내고 주주가 될 수 있고 네. 대부분은 기존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하죠. 아, 그렇죠. 예. 고마움을 표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네. 있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대로 네. 좋은 회사라면. 네. 근데 이 회사는 이때 아까 재벌 3세 테마를 얘기했잖아요. 네. 전망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고 네. 바로 요 유상증자에 현대가 삼형제가 들어와요. 아. 300억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현대가 300억. 정일선, 정문선, 정대선 이 세 사람이 네. 여기에다가 5억씩 15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 기회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 정확히 26명이거든요. 네. 회사랑 법인이랑 개인을 다 합쳐서. 근데 그 맨 끄트머리에 진동균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보가 좀 있어야지만 투자를 그렇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도 있어야 되고 네. 제가 이를테면 너네 회사 재벌 3세 테마주 잘 나갈 것 같은데 네. 나 유상증자 참여할래? 네. 이러면 못 하나요? 집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예.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 투자 못하고 뭔가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네. 특별한 투자 기회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이 담보되는 그렇죠.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진동균 씨가 투자한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주당 1,785원에 삽니다. 어. 근데 여기 현대가 투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네. 3,700원까지 올라갔어요. 2배 이상으로 뛰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700원 만약에 고점에 팔았더라면 네. 언제 팔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네. 고점에 팔았다면 수익이 한 5,400만 원. 어. 그러니까 5천만 원 투자해서 5,400만 원 버니까 네. 수익률이 한 108%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확실히 담보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거네요. 네. 투자 기회를 받은 거죠. 예. 네. 그럼 이런 정보를 아까 네. 앞서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진영구 그렇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거나 어머니가 알려주신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저희가 보는 건데 그건 네. 사실은 뭐 정황이고 정황을 또 강화시켜주는 심증이 뭐냐면 네. 2007년도면 네. 이 진동균 검사가 저 1977년생이거든요. 그때 나이를 보세요. 네. 30살. 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었어요. 사법고시 붙은 게 그로부터 3년 뒤거든요. 아직 붙기 전이었군요. 네. 그럼 30살에 네. 사법고시 준비생이 5천만 원은 어디서 났으며 네. 뭐 돈 많은 집 자제니까 5천만 원 있을 수 있다 쳐도 네. 어떻게 그런 정보를 갖고 그 네. 투자 기회를 받아서 네. 투자를 했을까 네. 생각해 보면 앞에 말씀드린 정황 진영구 씨나 진영구 씨의 부인이 이제 연루된 정황을 보면 네. 뭔가 정보가 건너간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이름도 나왔고 이제 와이프의 이름도 나왔는데 네. 굳이 아들까지 그러면 그렇죠. 여기 연루를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시켰다고 의심이 되는 이를테면 거네요. 이런 걸 수 있겠죠. 아들이 세뱃돈 같은 걸 모아서 네. 5천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야 돈 놀리면 뭐하니? 네. 아빠가 아는 회사에 이번에 확실히 올라가니까 투자 한번 해.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럴 수도 그런 있는 얘기가 거죠. 오고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렇군요. 있죠. 네. 그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깐 네. 정리를 좀 네. 해보면 제가 잠깐 정리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2008년에 적발된 주가 조작 사건, 그건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이 있는데 네. 그 사건의 주범인 조모 씨가 재판에서 진영구 전 검사장이 3억 원을 가져갔다. 내가 다 횡령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다는 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첫 번째 팩트. 네, 그 첫 번째 정황. 네. 그 두 번째 판사는 진영구가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조 씨랑은 근데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했는데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조 씨와 관련된 회사에 두 번이나 진영구가 이름을 올렸다. 맞아요. 이사, 그것도 감사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네. 조 씨가 감옥에 있을 때 하필이면 진영구 전 검사장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아들 진동규는 30살 나이에 조 씨 회사에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었다. 그렇죠. 지금 정리 잘하시네요. 아들과 아내와 진동균 전 검사장까지 모두 다 이렇게 돈 관계, 금전 관계로 맞아요.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참 경제통도 아니고 특수통도 아니고 네. 아까 공안 검사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어떻게 그게 된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 단서를 그래요? 발견했는데 네,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법인. 네, 근데 회사 이름이 HG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회사예요? 네. HG 네, 뭘까요? 형구?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름 따서 많이들 듣더라고요. 네, 저도 진영구 씨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네. 맞겠죠 아마. 본인이 설립한 회사니까.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을 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네. 3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의 중개, 네. 자문, 투자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자문.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금융과 관련이 없었던 분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거예요. 물론 이 회사가 설립된 시점은 네, 조 씨가 구속되고 나서 한 몇 달 뒤이긴 해요. 네. 예. 그런데 이 회사에 네, 이를테면 그 하는 일을 보면 네,
인수합병 등의 중개, 자문, 투자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자문. 이게 네. 정확히 조 씨가 컨설팅 받았을 것 같은 항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물론 여긴 증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진영구 씨가 이제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옷을 벗고 네.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네. 이제 뭔가 돈을 벌어 보려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네. 이사 명단에 네. 가족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의 가족 가족 기업이야. 회사. 예, 네. 가족 기업이에요. 이사 진땡땡. 네. 이 사람은 진영구의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와이프 말고 네. 왜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 딸 논문 문제에서 컨설팅을 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미국에서 막 네. 컨설팅 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네. 그분이에요. 아. 그 다음에 아들 진동균 씨도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네. 이 회사의 감사는 누구냐? 네. 진영구 씨의 아내, 아까 그 아파트에 최모 씨. 가압류 걸린 네. 최모 씨. 예. 그 한동훈 장관의 처가 식구 중에 4명이 이 회사의 네.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진짜 그냥 가족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회사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정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죠.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냐. 네. 정말 이 주가 조작 사건과 아무런 네. 관계가 없는 것이냐. 네.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물어봤죠. 우선은 네. 조 씨한테 제일 저희가 먼저 물어봤죠. 조 씨한테 제가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또 편지를 쓰셔가지고. 네. 근데 한 번도 답변을 받지는 못했어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네. 진영구 전 검사장이 또 중요한 한 축이니까 네. 이분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네. 결국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소송 들어가면 나도 네. 당신에게 반론권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며칠 네. 있다가 본인은 아니고 네. 변호사 진영구 씨의 변호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들이다. 네.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추측이 보도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거 많이 들어보던 네. 반론인데요. 일종의 네. 클리셰 같은 건데 네. 근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질문에 쓴 내용이 네. 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 아.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일종의 공공기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다시 했어요. 네. 아니 내가 공공기록물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질문을 한 건데 네. 그러면 공공기록물이 틀렸다는 거냐? 네. 아니면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거냐? 네. 뭐가 틀렸냐 대체? 네. 그랬더니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8년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네. 봉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네. 유명한 분이죠. 어. 대검찰청에서 차장검사까지 하다가 네. 이제 윤석열 총장 임명되고 옷을 벗은 분인데 네. 이분은 또 저희가 검사 출신한테 물어볼 때 항상 들을 수 있는 답 아. 뭘까요? 퇴직한 뒤에 아. 현직 시절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퇴직하고 나서는 퇴직했다고 말을 안 해주고 현직일 때는 현직이라고 진짜 말을 안 해주고 검찰 답변 받기가 진짜 힘든 것 중에 네.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네. 이런 거 있는데 몰랐냐? 네. 그랬더니 수사 과정에서 진영구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요?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 쪽에도 제가 물어봤죠. 네. 예상대로 네.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제가 답변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좀 답답한 게 이럴 때 네.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알지 못하고가 아니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대체 그렇죠. 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제가 있었던 그렇게 건지. 얘기했어요. 아니 장인어른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왜 확인을 안 해주시냐? 네. 근데 아까 궁금한 게 선배. 네. 2008년에 아까 구속된 조모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은 감옥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왜 편지를 쓰신 건가요? 다시 감옥에 들어갔고요. 다시가 아니고 2008년에 받은 7년형을 아직 다 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상하죠. 아 이건 또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14년이 지났는데 네. 그건 제가 후속 기사로 아, 왜냐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아직까지 감옥에 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조모 씨가?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편지의 답장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뭔가 정황 증거들은 있는데 네.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모 씨의 답변도 너무 궁금하고요. 조금 더 이게 그냥 적절하지 않다. 답변할 게 없다. 사실관계가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만 답변하고 듣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정황 증거들이 뚜렷하게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왠지 조금 더 취재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선배?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다 당연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 씨가 입을 여는 게 제일 어렵죠. 근데 조 씨가 입을 열어주기만 하면 이것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노력은 해볼 거고요. 근데 네. 지금 입을 열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뭐 나라가 이제 검찰공화국 아니냐라는 말을 들 정도로 검찰의 힘이 세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좀 이제 물론 취재한 기자 입장을 이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기사 이해가 쓸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네네네네. 근데 내재적으로 진영구 전 검사장의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나랑 연루가 된 사건인데 왜 자꾸 지금 법무부 장관에서 잘 하려는 한동훈을 거론하느냐. 그렇죠. 이거 무슨 이거 한동훈 팔아갖고 조회수를 올리려는 것은 아니냐.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조금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건을 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제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 초기 대단히 초기인데 지금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물 네. 누구일까요?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저희 뉴스타파가 이제 장려의 뭐 논문 표절, 네. 또 전자책 표절, 네. 해외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는데 네. 여론도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걸 때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그랬어요. 네.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그 말은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뜻으로 다들 생각했죠. 그런데 최측근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어요. 민정수석이 없어. 네. 그럼 이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한동훈, 바로 검찰.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오히려 네. 그런 구조가 됐네요. 직할 체제가 됐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킨 거예요. 네. 사실 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없애는데 뉴스타파도 좀 기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죄수와 검사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네. 이 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을 보도했으니까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네. 이 서민들, 일반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 규칙 위반자들 이런 원칙은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죠. 네. 주가 조작범들, 금융 범죄한 사람들 수사하는 곳이죠. 자본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곳인데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네. 여기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누구 죄를 만들어주거나 어. 누구 죄를 없애주기가 쉬운 거예요. 네. 사건이 복잡하니까 네. 누구를 기소할지 말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네. 거기엔 당연히 전관 출신, 네. 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붙어서 큰 돈을 버는 장이 열리는 거군요. 큰 장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시키면서 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증권범죄 합수단의 두 가지 가능성. 네. 하나는 정말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잡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네. 전관들의 이제 밥그릇을 지키는 이런 네. 부분인데 두 가지 길 중에 어디로 갈까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말로만 봤을 때는 들어요. 원칙적으로 네.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앞쪽으로 가겠다고 네.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네. 자신의 처가가 연루됐지만 네. 20대 고졸 청년만 주범으로 지목되어서 7년형을 받고 끝난 이 사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뭔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감찰이든 조사든 수사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강하게 조사 수사를 해서 결과가 탁 나온다. 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믿을 거예요. 아, 검찰이 수사권 조정할 때 수사권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게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구나. 네. 그런데
그런 일을 만약에 하지 않고 네. 그냥 없었던 일로 덮고 넘어간다면 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검찰이 스스로를 위해서 네. 스스로의 노후와 네. 이익을 위해서 수사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길 중에서 네. 밥그릇을 지키는, 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밥그릇을 지키는 길에 가겠다는 것으로 네. 해석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정말 정의를 세우고 싶다면 네. 자기 주변부터 돌아봐야죠. 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가, 네. 또 선배가 오랫동안 보도를 했던 그 김건희 네.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네. 자기 선배 아니고 처와- 심 기자. 네. 아, 심이모 기자. 네. 네. 주가 조작 사건까지 다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주가 조작 사건부터 제대로 해결을 한다면 그렇죠. 그 가치가 정말 허언이 아니었구나. 어.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일목요연하게 글기사로 요약을 해서 네. 또 출고를 했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포탈 같은 데 가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번 취재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아까 다 들려주지 않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좀 더 네. 기대가 되는데 다음 취재를 기대를 또 해보면서 네. 이쯤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